기침은 폐나 기관지에 들어온 이물질을 내보내기 위한 우리 몸의 보호작용의 일종인데요. 하지만 이 기침이 몇 주 혹은 몇 달씩 계속된다면 일상생활에서 큰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런 기침의 원인이 목이 아닌 코에 있는 걸 모르고 엉뚱한 치료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바로 후비루 증후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비인후과 전문의 문성중 원장입니다. 후비루 증후군은 코나 부비동의 점막에서 나온 분비물이 코의 뒤를 지나 목구멍 아래에까지 내려가면서 주변 점막과 신경을 물리적, 화학적으로 자극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에는 상기도 기침 증후군이라는 용어로 더 많이 사용됩니다. 이를 유발하는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계절성 혹은 통년성 알레르기 비염, 혈관 운동성 비염, 감염성 비염, 만성 비부비동염, 약물에 의한 반응이나 주변 환경의 자극성 물질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후비루 증후군에서 기침은 코 뒤로 넘어가는 분비물이 인후두를 물리적 혹은 화학적으로 자극하거나 그중 일부가 기도로 흡인되면서 발생됩니다. 인후두의 점막에는 기침 수용체가 존재하는데 이 기침 수용체가 자극받으면 기침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밤에 기침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래도 누운 자세에서 코 뒤로 넘어가는 분비물의 양과 속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래나 점액성 분비물의 유무와 양에 따라 기침의 소리나 양상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기침 자체만으로 구분하기는 쉽지 않고 환자의 과거력이나 동반 증상의 차이를 바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목 뒤로 콧물이 흐르는 느낌, 무엇인가 걸려있는 듯한 이물감, 목의 간질간질함, 이를 해소하려는 헛기침이나 침 삼킴, 목이 따끔거리는 증상이나 입마름, 코막힘, 콧물 등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말을 조금만 해도 목소리가 변하거나 쉬어서 불편을 겪기도 하며 귀가 먹먹해지면서 본인이 하는 말이 본인의 귀로 울려 들리는 증상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후비루 증후군은 각종 비염이나 부비동염에 의해 발생됩니다. 환자의 증상, 내시경 소견을 포함한 이학적 검진, 영상검사, 특정 약물 치료에 대한 좋은 반응 등 여러 수단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진단을 하게 됩니다. 후비루 증후군의 경우 내시경 검사상 코의 점막이 많이 부어 있거나 코의 제일 뒤쪽, 비인두에 다양한 양상의 분비물, 삼출물들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후두 내시경을 시행해 보면 후두 주변에 부어 있으며 발적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점성 많은 분비물이 후두 여러 부위에 덮여 있는 소견이 보이기도 합니다. 농성 분비물이 보이거나 가래가 많이 섞인 기침의 경우 항생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코 뒤로 넘어가는 분비물이 점성이 많거나 양이 많을 경우 거담제를 사용하고 기침이 심할 경우 진해제도 같이 사용합니다. 그 외에 원인에 따라서 비강내 스프레이를 사용하거나 항히스타민제, 비충혈 제거제, 류코트리엔 억제제 등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기침 증상만 남아 일상을 방해하는 경우 등에는 통상적인 기침약으로는 조절되지 않아서 신경통 등에 쓰이는 신경 손상에 대한 약물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코감기와 같은 감염성 비염, 알레르기 비염을 대표로 하는 비감염성 비염 등이 모두 후비루 증후군의 첫 시작일 수 있습니다. 손 씻기와 같은 기본적인 개인 위생에 신경 쓰고 평소 알레르기 비염이 있다면 환절기 등과 같이 보통 증상이 심해지는 시기에는 비강내 스프레이를 예방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